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다 어느 집에나 지나간 시간 동안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꽃 한 송이 피는 것도 햇볕과 바람이 거들고 기도처럼 맺히는 아침 이슬 덕인지 몰라요. 그늘진 마음에 순한 볕을 들이고 조금씩 슬픔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는 곳. 여기는 마음자리 챙기는 종이약국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책담 방송. 김은숙 시인의 다독다독. 여러분 4월은 잎사귀가 인사하는 날, 만물이 생명을 얻는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는 4.3, 4.16, 4.19처럼 숫자로 기억되는 참 무겁고 아픈 날들이 많은 달이 4월이라서 저는 유난히 4월을 힘겹게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의 4월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요즘 선거로 사회가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그 선거 열풍에 흡수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그렇게 죽음이 배인 4.3이라든가 4.16 이런 숫자를 기억하는데도 얼마나 그 속에 수많은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가를 함께 기억하면서도 그 슬프고 아픈 지대도 다 그냥 위태로운 것만은 아니라고, 그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새기고 동행하는 마음과 눈길들이 깊다고, 서로를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있다고 다시 또 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눌 시집이 바로 제게는 그런 시집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디어 날로 채널명을 바꾸고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공간을 리모델링 하느라고 애초 전부터 방송하던 이 스튜디오에서 오늘 다시 4월부터 새롭게 여는데, 이 새롭게 여는 공간의 전반적인 톤과도 아주 어울리고 또 우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고 괜찮다고 토닥여 주는 것 같은 그런 시집을 오늘 청했습니다. 오늘의 책은 순한 먼지들의 책방, 정우영 시인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우영 시인님께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해에 4월 6일에 모셨기 때문에 4월 첫 주 딱 1년 만에 이렇게 오셨는데요. 조금 이따 인사 말씀 듣고 89년 민중시의 시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셔서 시집 마른 것들은 제 속으로 젖는다, 집이 떠나갔다, 살구꽃 그림자, 활의 기대다, 그리고 시평 에세이로 이 갸륵한 시들의 속삭임, 시는 벅차다, 시의 기대다, 이런 작품집이 있습니다. 네,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인사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1년 만에 뵙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제가 다시 나온 거 아닌가요? 좀 기다렸다 나와야 그리움도 쌓이고 그러는 건데. 네. 하여튼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1년 만에, 그 전에 61회에 출연하시고 오늘이 86회 1년 만에 출연하시는데, 제가 한번 청했던 작가님들은
웬만하면 다시 청하지 않고 한참 후에 청하려고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에 새로운 분들을 자꾸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년 만에 다시 청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고 싶기 때문에. 시집이 너무 시가 좋아서 네. 제가 거의 대부분의 이제 많은 독자들이 그렇게 느끼고 시인님의 시에 이번 요 책방 순한 먼지들의 책방에 대한 반응이 아주 좋은 것처럼 저도 한 사람의 독자로 네. 아주 이 시에 빠져들어서 그렇게 빨리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정우영 시인님의 시집을 읽으신 분, 시인님이 낭독하시려고 이렇게 소개하시려고 준비한 게 있다 하더라도 요청하시는 시가 있으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 듣고 싶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다른 자리에서 시인님을 배웠는데 어떤 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분도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댓글 참여를 안 하고 이렇게 시청하고만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아마 로그인을 안 하셔서 그럴 것 그렇구나. 같아요. 네, 그래도 조금 귀찮으셔도 로그인해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 잠깐 나온 것처럼 2월 중순에 이 시집이 나오고 나서 전국 곳곳에서 시담회가 열렸어요. 네. 그죠? 제가 이렇게 파악한 것만 해도 2월 23일 논산을 시작으로 해서 동두천 상상심서에서 3월 초에 그리고 13일에 노원에서 그 더숲 갤러리에서 그리고 창비에서도 열리고 또 정말 순한 먼지들의 책방에 원래 네. 이 시집의 주인 같은 느낌이 있는 광주의 기억책방에서까지 계속 다채롭게 이렇게 열렸잖아요. 네. 그전 시집도 이렇게 많이 준비가 이렇게 자리가 펼쳐졌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죠. 네, 제가 시집하고 책들 낸 거 중에 네, 읽는 분들, 예. 독자들 반응이 이렇게 좀 빠르고 네, 또 그 저한테 그 교감을 직접 요청하는 경우는 이 시집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점이 네. 이 독자들에게 네. 제 시를 혹은 저를 이렇게 불러들이게 만들었나 이거를 네. 저도 좀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네, 근데 아마 뭐 책이 좀 제가 낸 책들 중에 제일 예뻐서 눈에 띄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제목이 얘기하듯이 네, 뭔가 좀 각박하고 힘든데 순한 먼지라고 하는 그 제가 부르는 호명이 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어떤 네. 계기도 좋고 네, 또 제가 그렇게 뭐 따뜻하게 쓰지는 않았는데 읽는 분들이 거기서 따뜻함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네. 그런 것들이 좀 네, 이 시를 다시 보게 하고 또 저를 만나고 싶어하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한 편 한 편의 풍경과 온도가 이렇게 전해지는 게 시집 한 편 한 편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모습, 그다음에 옛날의 정서,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의해서 이미 저쪽으로 넘어가신 분들에 대한 것까지도 생각하고 이렇게 껴안고 위로하는 뭐 그런 느낌까지가 여기서 다 네.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그 아주 다감함 그리고 정갈 아주 어떻게 이렇게 더 다듬을 수 없을 정도로 정갈하게 언어가 다듬어진 것도 그렇고 굉장히 좀 향토적인 언어도 굉장히 많이 네. 쓰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까지를 뭐 끄집어내는 요소가 여기서
많이 전달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뭐 독특한 회로들이 있을 네, 거거든요. 네, 기억의 네, 회로도 있고. 네, 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어떤 지점을 네. 제 시를 통해서 네, 이렇게 좀 건드린 거 아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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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굉장히 좀 극한 면이 많은. 네. 네. 그렇게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많이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뭐 신문사라는 신문사는 거의 소개를 많이 했어요. 심지어 네. 주간조선까지도 그리고 라디오 네. EBS 라디오를 비롯해서 라디오도 그렇고 또 문인들도 네. 많은 반응을 보였고 일반 독자들까지. 그래서 이런 수많은 반응 중에 혹시 예상과 달랐던 반응, 좀 뜻밖의 반응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중에 네, 주간조선이 뜻밖이었거든요. 예, 주간조선이 나를 간보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네, 왜냐하면 그래도 뭐 조선일보는 아니었지만 네. 조선일보 쪽은 그러니까 일간지는 아니었지만 음, 그 제가 작가위에서 뭐 네. 일을 하고 네, 또 싸움의 전면에 서기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뭔가 그렇게 깊이 인밀 중에 하나로는 들어가 있을 텐데 네, 주간조선이 뭐 지면이 크지는 않았지만 네, 이렇게 내 시집을 소개를 하네 이러고 네. 이제 지나갔는데 네, 네, 한 달쯤 지나서 네. 월간조선에서 또 했어요. 네, 그 월간조선에서 한 거는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았는데 네, 월간조선에서는 이달에 읽을 만한 시집 5편을 선정을 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제 시집을 넣었더라고요. 네. 성격이 전혀 달라요. 네, 네. 나머지 시집들하고. 그래서 네, 네, 왜 조선이 내가 되게 만만하게 보였나 전향하라고 나를 네,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네, 다른 시집에 대해서는 나름 그 예. 기사를 쓴 뭐 기자분이 자기의 그 리뷰의 느낌을 적었는데 제 그 글은 대부분이 해설과 네. 창비에서 낸 보도 자료를 인용해서 네, 네. 기사를 작성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좀 조심스러워하게 음, 썼구나 이런 네. 느낌을 네. 받을 만큼 네, 그래서 이렇게 경향성으로 보면 네, 제 이름으로 예, 봤을 때 네, 다루지 않을 법한데 네, 아마 이 제목이 가지고 있는 네, 그 어떤 부드러움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이렇게 시집을 냈을 무렵에 최근까지도 좀그 뭐라 그럴까 이슈가 될 만한 시집이나 소설집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보도가 좀 여러 차례 되니까 네, 그 리뷰하는 사람들이 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을까 이렇게는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제가 조선일보에 언급된 거는 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책을 내는데 네, 그런 점이 이번 시집 내면서 특이하네 이렇게 네. 생각했던 지점입니다. 네, 예. 그 지금까지 살아오신 이력으로 볼 때, 네. 좀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는 그런 보도였는데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제 시인님이 우리 시대와 사람과 그리고 역사 예, 어떤 그늘진 쪽에 마음을 또 많이 두고 함께 하신 것, 어떤 무게를 감당해 오신 것 때문에 몸에 병도 들고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이력들이 또 후배들이나 다른 문인들에게 이렇게 전해진 어떤 마음의 손길 같은 것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아마 제가 시집 오랜만에 내니까 6년 만에 냈는데요. 네, 아마 다독다독에는 네, 1년 전에 나왔지만 네. 시집은 네, 낸 지가 꽤 맞아요. 됐는데요. 네, 그 오랜만에 냈다는 지점들을 네, 좀
안타까이 여겨서 리뷰들을 좀 네. 주변에 있는 문인들이 계속 저를 격려하려고 네. 올려주지 않았나 그렇게 그- 생각합니다. 이제 시인님이 생각하는 이전 시집과 달라진 이번 시집이 좀 다르다. 내가 이번 전 시집과는 내가 느끼기에는 좀 이런 게 다른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앞에서도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이번 시집은 그러니까 이번 시집도 어쩔 수 없이 소재가 죽음에 대한 소재가 많아요. 많죠. 네. 많긴 한데 음, 지난번 시집에서는 그 제목도 그렇듯이 활의 기대다 활, 이렇게 예, 이제 예. 썼듯이 이렇게 삶과 죽음에서 활 쪽에 네, 이렇게 아마 거의 스스로를 강요하다시피 이제 그 기울어져 있었다면 네, 이번 시즌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누그러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떤 경계나 이런 게 아니고 네, 죽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삶의 끝이 네, 삶의 끝이 죽음이잖아요. 네, 그리고 죽음은 또 삶의 시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제 하나의 개체로 보면 음. 죽는다고 하는 것이 종말이자 소멸인데 지구와 우주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의 죽음이 있지 않으면 네. 새로운 생명이 네, 나타나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순환 고리에 대한 생각들이 이번 시집에는 좀 골고루 제가 쓰려고 하는 소재의 밑바탕에 네. 그런 생각들이 자리하게 되지 않았나. 네, 네, 네. 전에 시집이 1년 전이 요 활의 기대다였어요. 반걸음에서 나왔고 2018년 문학나눔 도서로 선정이 됐었고 그러고 보니 시집이 더 예쁘게 나온 건 맞네요. 네,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느끼기에 이번 순한 먼지들의 책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가 거의 지워졌다고 할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도 그냥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지금의 연장선인 네, 것처럼 네. 그리고 죽은 분에 대한 어떤 따뜻한 위무 같은 것이 참 많았고 그분들의 이름을 참 다정하게 부르고 네.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그리움도 있고 아련함도 있고 아늑함도 있고 심지어 아름다움까지도 같이 담아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시집을 아직 안 본 분들이 이걸 보신다면 도대체 무슨 시길래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이제 시를 낭독하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이 현장에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을 좀 먼저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카메라 비춰 주실 수 있나요? 네. 이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 시인 오시는데 서울에서 공정배 시인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지난해에도 같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지역의 유정환 시인, 고두미 출판사 대표이신 유정환 시인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고 박혜지 작가, 소설 쓰는 박혜지 작가 여기 다독다독에도 2번 출연하신 적이 있고, 또 그 옆에 미디어날 대표이며 시인인 이재표 시인, 그리고 미디어날 공동대표인 박소영 대표님 이렇게 모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은 저널리즘 센터 미디어날의 협업 공간인 카페 날로 공식적인 방송 스튜디오로도 이용을 하고 있고 여러 공연이나 또 강주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제 시낭독 들어가겠습니다. 시인님께 먼저 표제 시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한 먼지들의 책방. 네. 여러분 시집을 갖고 있는 분은 22쪽을 보시면 됩니다. 순한 먼지들의 책방. 여기저기 떠다니던 후배가 책방을 열었어. 가지 못한 나는 먼지를 보냈지. 먼지는 가서 거기 오래 묵을 거야. 머물면서 사람들 남기고 가는 숨결과 손때와 놀람과 같은 것들 섞어서
책장에 쌓고는 돈이나 서름이나 차별이나 이런 것들은 걷어내겠지. 대신에 너와 내가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지구와 함께 오늘 여기를 느끼면서 나누는 세상 모든 것과의 대화는 얼마나 좋아. 이런 속갯말들 끌어모아 바닥이든 모서리든 책으로 펼쳐놓겠지. 그려보기만 해도 뿌듯하잖아. 지상 어디에도 없을 순한 먼지들의 책방. 혹시라도 기어가 먼지라니 곧 망하라는 뜻이냐고 언짢을 것도 같아 살짝 귀띔하는데 우리가 먼지의 기세를 몰라서 그래. 우주도 본래 먼지로부터 팽창하고 있다고 하지 않던. 네. 여기도 순한 먼지들이 저렇게 좀 앉아 있는 느낌인데요. 네, 표제시로 이걸 선정하신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시집의 표제시로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네. 저는 다른 시를 제 시집에 제가 좀 메시지를 담았던 시를 표제로 하고 싶어서 제안을 했는데 네. 단박에 거절당했어요. 아, 네. 그 시로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자기네들이 편집부에서 예. 이제 거기는 회의를 한대요. 네. 그래요. 네. 제목 회의를 하는데 1순위가 순한 먼지들의 책방이었다고. 네. 그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네. 이거는 제가 제 후배에게 헌정한 시이기도 하지만 네. 이 시가 제 시집 전체를 네. 이렇게 네. 담아준다고는 생각하지 네.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순한 먼지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네. 그것이 이렇게 이제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순한 먼지에다가 부여하는 의미들이 많더라고요. 네. 예. 읽는 분들이.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당황스러워서 네. 좀 기다려 보자. 네. 내가 생각할 시간을 줘라. 네. 이러고 이제 주변에 이걸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주변 분들이 전부 다 이걸 네. 선택했는데 네. 그래서 제목은 제가 원하지는 않지만 네. 순한 먼지들의 책방이 네. 이렇게 잘 정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네. 있는 사람들이 선정한 네, 네.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는 힘이 네, 있어요. 네. 따뜻하다는 느낌을 네. 많이 가졌다고 네,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를 제가 그 다음에 읽을 건데 이것도 참 햇살밥이라는 제목도 따뜻하지만 김용만 시인 이야기잖아요. 네. 김용만 시인 집에 네. 가면 느낄 수 있는 네. 그거를 그것을 담았죠. 네. 그걸 알겠어서 저도 첫 시로 뭐를 낭독할까 하다가 저도 햇살밥으로 골랐습니다. 시집에 처음 수록된 시입니다. 햇살밥. 저희는 어찌 저리 화날까 기웃거리다가 드디어 비결을 찾았어요. 날마다 맑은 햇살 푸지게 담아 드시더군요. 설거지한 그릇 널어 바짝 말리고는 마당 그득히 쏟아지는 햇살 듬뿍듬뿍 받는 거예요. 햇살보다 맛나고 다디단 햇살들을요. 봄에는 봄 햇살, 여름에는 여름 햇살, 가을 겨울에는 가을 겨울 햇살 그릇에 넘치겠지요. 구름 그림자 놀다 가고 바람은 자고 가고 꽃 냄새, 두업 냄새는 쉬었다 가겠지요. 이보다 영양가 높은 곡식 달리 더 있을까요? 아무리 비우고 비워도 또 고봉으로 쌓이지요. 위봉산 넘어온 저 햇살들, 자연의 찬란한 햇살들. 함께 사는 소양이하고만 먹기 아까워서 여기저기 기별합니다. 냥이야, 제비야, 집 나간 모라나 밥 먹으러 와. 내가 맛있는 햇살 밥을 지었단다. 이게 저도 어느 김용만 시인님의 시를 좋아하고 네. 그 집을 궁금해하고 네. 이 처음에 이걸 딱 보니까
마지막에 소양이 때문에 소양이 때문에 알게 됐어요. 김용만 시인이 이거 보고 굉장히 반가워 네,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제가 갔을 때는 아니고 네. 그 이제 전경과 이걸 저는 좀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 네. 몸에도 들어왔을지 몰라요. 제가 네. 가서 하루 잔 적도 있고 네. 하니까. 근데 어느 날 페이스북에 보니까 용만이 형이 설거지 그릇을 널어놓은 거예요. 마당에. 네, 네, 근데 그 널어놓은 설거지 그릇이 이렇게 경사지게 널어놨는데 네. 아침 햇살이 네. 거기 부어져서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뭔 쌀밥을 담으려고 하는 것처럼 네, 네. 그래서 햇살밥인데 이게 이제 처음 들었던 네.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햇살밥이라는 거를 햅쌀밥으로 네. 전화를 시켜서 네. 시를 뭐 시간은 안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워낙 네. 중요한 모티브와 그 전경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써서 이제 용만이 형한테 자랑하려고 보냈어요. 네. 형 그 전경 보고 내가 이렇게 씻었는데 그랬더니 용만이 형이 너무 뭐라 그럴까 좀 감탄하는 네, 거예요. 네, 네. 야 나는 늘 이거 하던 짓이어서 네, 예. 아무런 감흥이 없었는데 너는 이렇게 쓰게 돼서 굉장히 좋다. 막 저보다 더 즐거워해서 네. 그래서 제가 그 딱 이렇게 이제 저작권 표시를 했어요. 네. 이건 형 제 거예요. 예. 네가 다 하죠. 그래도 첫 시에 또 배치한 거. 예. 예. 사실 이제 아까도 이 표제 네. 작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창비에 이렇게 투고를 할 때 네. 제목은 이제 이 제목이 아니었고 네. 또 시집을 내려고 할 때도 이 제목이 아니었고 그래서 첫 순서도 네. 햇살밥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네. 첫 순서는 꽃잎 풍장이었어요. 아, 네. 근데 예. 이제 꽃잎 풍장도 이게 그 느낌은 좀 네. 따스럽지만 네. 죽음에 대한 거니까. 얘기하는 거여서 네. 처음 열자마자 이거는 좀 네. 맞지 않겠다. 네. 그래서 사실은 햇살밥은 3부쯤에 들어가 있었는데 네. 이제 처음에 꽃잎 풍장이 예. 서시로 오는 건 좀 마땅치 않아. 그래서 네. 꽃잎 풍장을 뒤로 빼니까 다른 작품들 그나마 조금 따뜻해 보이는 네. 작품들을 네. 이렇게 올리려고 하다가 아예 거꾸로 갈까 하고 하굣길을 맨 앞에 놓고 싶었어요. 아유, 저는. 하굣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굣길은 어, 이 시집에서 제가 가장 오래 묵은 시예요. 네. 내가 시를 쓰면 이 소재로 시를 써야 되겠다. 이거는 네. 좀 개인적으로 네, 그 네. 어르신에 대한 빚이 네.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올릴까 해서 또 상의를 했더니 뭔 소리냐고 또 한 소리 네. 듣고 난 다음에 이걸 뺐는데 그게 이제 제 딸이 이걸 같이 보고 있었는데 제가 저 뒤에 있던 햇살밥을 앞으로 뺄까 그랬더니 이 시 좋은데 아빠 이게 제일 나아 이래서 네. 그러면 맨 앞에, 예. 맨 앞에 예. 이게 저는 그게 맨 앞에 놓은 거 너무 좋았고 저도 오늘 아까 이 예. 시를 읽을 때 하굣길을 읽고 싶은 생각이 처음에 제가 뽑을 때는 네, 그거였는데 첫 시로 이걸 읽는 것은 좀 그렇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햇살밥을 읽었어요. 하굣길은 이따가 여기 참석한 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라고 원래 표제시는 뭐였냐고 궁금해하네요. 여기 이재표 시인이. 너머의 세계였어요. 너머의 세계. 네. 근데 제가 예. 지금까지도 네. 다니면서 네. 정말 이 표제시 안 하길 너무 잘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네. 게요. 아무도 읽어주지 않았어요. 너머의 세계를 네. 제가 저 시담회 하고 네. 시익기 다니고 네. 주변에 어떤 시가 좋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어느 분도 예. 너머의 세계가 마음에 들어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저는 마음에 드는데. 네. 어쨌건 출판사가 확실히 전문적이라는 거. 전문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책낼 때는 무조건 예. 출판사 말 듣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신앙독을 듣겠습니다. 다음 시인님께서 읽어주실 건 27쪽의 귀성계획입니다. 27쪽 펴주세요.
귀성객. 행촌 아저씨 아니셔? 나요. 살구남댁. 나 몰라요. 살구남구 집이라니까. 아니 뭘 빤히 쳐다만 본디야. 내 얼굴에 멋이 묻었다요? 아이고 머니나 혹시 귀 잡섰어? 이런 변이 있나? 어찌다가 이리 되셨다요? 일생을 버럭버럭 고함만 쳐서 그런가? 행촌 아줌은 잘 계시제요? 어떻게 됐다고요? 어머나 어머나 하늘나라 가셨구만이라. 나보담도 아랜디 어찌 그리 급했을까이. 행촌 아줌 목고정 잘 사셔야 할 텐디. 귀 잡숴서 큰일이요. 점심은 드셨다요? 어쩔 거나 식전인갑네. 시방가장 뭐더니라고 안 접섰다요? 부처님 가오로 남은 생 그저 신간 편케 사시셔이. 지나고 본께 죽고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디다. 아자씨도 글재요? 아고 파란불이 깜빡이는 값소. 건너가야 하는데 발이 더디요. 저 줄배기 넘는 것이 요단강 건너는 거 맹키요. 그나저나 아자씨 낭중에 올라가서 마나님 어찌 만난다요. 눈이라도 크게 뜨고 계시쇼이. 귀 어두우니 눈이라도 밝아야지. 행촌아짐 같은 짝 천지간에 없을 것이요. 나사 지랄 맞은 영감탱이 절대 피하겠죠요. 많은. 이게 살구남댁과 행촌 아저씨의 대화. 네. 네. 아, 대화보다는 그냥 살구남댁의 이 아저씨를 보고 하는 말이죠. 네. 아, 세월이 굉장히 많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자체는 이제 순간적으로 서로 네, 만난 네, 네, 예, 그 짧은 줄배기가 횡단보도 네, 앞쪽에서 네, 이제 만난 걸로 설정을 하고 네, 그러나 이제 그 오랜만에, 오랜만에 예, 지금 예. 만나서 한 사람이 예, 서 있는 사람에게 예, 지금 안부를 얘기하는 거죠. 묻는 예. 그런. 그 사이에 행촌 아줌은 벌써 돌아가시고, 돌아가셨고. 네, 아, 근데 여기에 그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구난구와 행촌 아짐이라는 것이 예, 사실은 같다. 행촌이 그때 행촌과 행은 은행나무가 아니니까 네, 그거를 좀 깊게 생각하면 이걸 묻는 지금 화자가 네, 어떤 상태일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귀성객을 읽으면서 그걸 눈치채서 저한테 그러냐고 묻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혹시 누가 이걸 알려주시면 네, 제 사인본을 드릴까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행촌이라는 것과 살구남댁이라고는 이건 이제 살구나무라는 얘기니까 그 고장이 그 고장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표현만 달리했을 뿐이니까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어떤 관계로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더 생각해 달라는 말씀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바로 앞에 있는 누군가 목덜미를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읽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청계동 벗어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언제나 등 뒤가 따뜻하게 젖는다. 누군가 목덜미를 가만가만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나는 그게 내 핏줄이 보내는 안쓰러움인 줄로만 여겼으나 어느 날 놓고 온 짐꾸러미 챙기러 동구박 다시 나서다 알았다. 어여 댕겨와 그랴 맞아 댕겨와 댕겨와 말라버린 우물과 은근히 반짝이는 장광 사금파리들 그늘로 가라앉은 숱한 파문들 그 자체로 사랑이면서 사랑을 베풀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가쁜 숨결들 달싹이는 속말의 울음기가 고삿길 여기저기 얼비치고 있었다. 옴팍한 동네가 태초의 품속 같았다.
한밤중에만 들렀다가 유령처럼 사라지는데도 어떤 옛 사람이 오래 사는 그 동네 네. 거기에 있는 온갖 그 마음들 오래 묵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온도를 전해주고 그러는 걸 느끼신 거죠. 그렇죠. 남들이 못 느끼는 걸. 네, 뭐 청계동은 이제 제 고향 지명인데요. 네, 실제로 좀 바삐 지내다 보면 고향집에 오래 머물러 있기 쉽지 않잖아요. 네. 또 어쩔 때는 전날 밤에 갔다가 네, 뭐 일만 간단하게 보고 아침에 불이 나게 돌아오기도 다시 도해지로 돌아오고 하는데 그러나 내가 어떤 따뜻함을 갖게 되는 거 이를 벗어나는데도 내 등 뒤가 따뜻해지는 느낌 이런 네. 거는 어디서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좀 고사길이라든가 또 장광이라든가 사금파리 무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한테 이런 내밀한 소리를 사실은 전달하고 있었고 또 쓰다듬어 주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받아 적으면 되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우러나는 소리들을 좀 이 시도 햇살밥처럼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꺼내서 막 이렇게 수식을 해야지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차는 네. 소리들을 네. 받아 적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을 감지하고 안으로 그런 소리들이 들어차는 시인의 감수성이 참 감사한 거죠. 네. 다음은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다는 너머의 세계를 한번 시인이 표제작으로 생각했던 너머의 세계를 보겠습니다. 30쪽입니다. 너머의 세계. 소와 돼지 수백만 마리가 산채로 땅속에 묻혔다. 닭과 오리 수천만 마리도 땅 밑으로 끌려 들어갔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사람들은 지상에 남은 동물들, 싱싱한 살과 뼈를 열심히 발라먹고 끓여 먹었다. 지하 깊은 곳을 허우적이며 울부짖다가 매몰자들은 드디어 공간을 찢었다. 찢긴 공간은 뜻밖에도 광활해서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서로가 빛이었고 공기였으며 먹이었다. 내가 너를 먹고 네가 나를 받아 먹었다. 더 이상 쫓길 일이 없었음에도 언제나 바지런했다. 각각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너그럽고 낙낙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그들은 오랫동안 화평했다. 사람 같은 형체들이 찢긴 공간으로 우우 쏟아져 내리기 전까지는 지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떨어진 인체들 몰골이 끔찍했다. 희끗희끗 풍화된 주검들은 철사에 꿰인 것처럼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데 그 속에서 피리 소리가 흘러나왔다. 잠시 혼란에 빠졌던 매몰자들은 이윽고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네. 참,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면 수많은 질병이라든가 또 죽음이라든가 이게 사람이 살기 위한 다른 것들을 함부로 이렇게 하는 죽음들이 참 많죠. 네, 사람 중심으로. 예. 이게 구제역 파동이 있었을 때 네. 이제 모티브를 잡은 건데요. 네. 그때는 너무 강렬해서 네. 제가 쓰질 못했어요. 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또 구제역에 관련된 시들은 꽤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초점으로 시를 쓰고 싶진 않아서 조금은 묵혀 있다가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는데 이 시를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네. 네. 이걸 읽는 순간 좀 아프잖아요. 네. 불편해지는. 불편해지고 네. 그런데 사실은 쓰는 사람은 뭐 선생님도 그러시겠지만
쓰는 사람도 굉장히 불편하고 네. 아프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아픔을 견디면서 쓰게 되는데 저는 그 실제로 이제 이 무렵에 제가 좀 아프기도 했거든요. 네. 제 몸이 좀 아파서 그 살도 막 빠지고 이럴 때인데 이 시를 쓰긴 써야 되는데 이제 웬만큼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근데 정말 아프고 그러니까 쓰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될 것 같은데도 밀치는 거죠 옆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피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잘못하면 쓰지 못하겠다 싶어서 집중하고 그때는 제가 이렇게 그 해화동에 저만 쓰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꽤 오래 머무르면서 이제 이게 대면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굉장히 힘들게 썼던 지점이 이렇게 써야 되나 하고 고민했던 지점이 이게 싱싱한 살과 뼈를 열심히 발라먹고 끓여 먹었다라는 구절이에요. 저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바로 그 행이 예. 떠올랐거든요. 왜냐하면 네. 저는 이 시에 이게 빠지면 이 시의 생명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네. 봤기 때문에 이 시를 정말 넣어야 되나 이게 빼야 되나.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는 이렇게 안 썼는데 훨씬 선명하게 된 거예요. 네. 오히려. 이게 네. 더 충격이 네. 되겠는데. 예.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아마 싱싱한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죽이는 이유는 인간들이 네. 그냥 고기가 아니고 인간들은 정말 싱싱한 거를 먹기 위해서 네. 사람 중심. 이 생명을 네. 없애는구나 싶어서 이제 싱싱함을 뺄 수가 없겠다 이렇게 네. 했고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 공동체로서의 삶, 그러니까 인간만의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하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뭐 심지어는 흙마저도 돌덩이마저도 이것들이 내 바깥에서 나와 공감해주고 나를 지탱해주는 에너지이자 힘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네. 우리 인간의 삶은 역전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경고가 저한테 들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시에다가 의미를 막 잔뜩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시를 그렇게 잔뜩 주고 쓰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 시를 써내면 사람들이 좀 봐주지 않을까 네. 네. 그랬는데 안 봐주더라고요. 예. 표제를 이걸 안 한 건 너무 잘하셨어요. 네. 저는 68쪽에 찬 공기 세워두고를 읽겠습니다. 찬 공기 세워두고 섣달 16날 새벽 참새보다 일찍 깨어 숨죽이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소리 기다린다. 언제나 들려올까 딸의 바스락거림. 귀가 스멀스멀 기어가는 것 같다. 바람결조차 불안하던 80년대 도망치다 숨어든 고라니처럼 등 돌리고 움츠려 가위 놀리곤 했을 때 안방에서 들려오던 당신의 기침소린 그 무엇보다 든든한 종소리 같았다. 새날을 환히 열어젖히는 은근 창문에 여명이 물들어오고 슬쩍 바람이 스며들어 제재거렸다. 이순이 되고 보니 알겠다. 당신도 실은 나처럼 가위 눌리다 건넌방 아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가슴 쓸어내렸음을. 한참 동안 찬 공기 세워두고 둔탁한 입김을 흩뿌리다 딸내미 깨어나는 뒤척임에 흐뭇해진다. 당신처럼 나도 막 눈 떴다는 듯이 킁킁 청신한 기침 문틈으로 내어보낸다. 3대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렇게 아들로서 어머니 잠 못 들게 하고 걱정을 시키던 그 시절을 지금 딸내미의 기척 소리를 기다리고 네. 딸내미 기척 소리에 반응하는 그 모습이 네. 이렇게 같이 겹치면서 세대 간의 이해가 또 여기에 예. 파고들죠. 네. 아버지가 계시던 안방에 네. 아버지는 네. 이제
가시고 없으니까 제가 이제 누워 있고 딸내미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네. 그 기다림 속에서 음. 이제 제가 딸내미가 돼서 네. 아버지를 비로소 이해하는. 이해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이 무뚝뚝하거나 이랬던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네. 자식 새끼가 예. 이렇게 정말 고라니 같은 모양새로 음. 집을 찾아 들어서 이게 편안하게 자려고 잘 잠들고 있을 때 아버지가 이제 기침하셔서 지켜주는 거죠. 사실은 네. 품으로 품으면서 뭐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작업을 했는데 저는 이게 좀 소위 얘기하는 문학의 클리셰로 보면 좀 익숙한 거여서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딸내미한테 보여주고 딸내미는 좋아했어요. 네, 이제 네. 지가 등장하니까. 네. 네. 그랬는데 의외로 이게 제가 시모임을 네. 갖게 될 때 읽겠다고 선택한 그 작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해설을 쓴 소정민 평론가가 굉장히 좀 작품이 품고 있는 포부와 네. 이 설계뿐만 아니라 포용이 크다. 그래서 전 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네. 정말 맨 마지막에 해설 마지막에 이 시를 붙여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다르게 사람들이 시를 받아들이는구나. 이 시의 어떤 그런 측면이 아마 이제 3대라는 것 때문에 네. 좀 보편적인 지점들을 좀 건드리지 않았을까. 네.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네. 좀 뜻밖의 사람들이 이렇게 호응하는 음.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 아늑함이 우리가 집이라는 게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예. 사람의 온도가 있는 뭔가 품어주는 안식처의 느낌이 여기에는 우리의 안전을 뭔가 안전하게 안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느껴져서 그렇고 소정민 저는 뒤에 해설을 전혀 보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해설 쓴지도 몰랐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네. 그러면 시인님이 바람이 궁뎅이를 쳐들고 41쪽에 있는 것도 낭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바람이 궁뎅이를 쳐들고 저것이 무언가 용인 송담대역 주변 손닿기 어려운 도로가 걸레 같은 게 뭉쳐져 있다. 가까이 스치며 바라보니 이런 처참하게 으스러진 한 마리 새끼 고양이. 넘어갈 수 있다고 여겼겠지. 엄마는 건너갔을 테니까. 제 발걸음 믿었을 거야. 스스로 생각해도 놀랄 만큼 앞뒷발이 재발라졌거든. 참새를 집적일 정도로 온몸이 날렵해졌고 과감하게 뛰쳐올랐겠지. 세상은 온통 신기한 것 투성이니 부딪혀 튕겨나가며 어리둥절 절명하지 않았을까. 몸을 떠난 혼백조차 뻣뻣하게 소스라쳐서 슬픔이 솟구치기 전 태초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일까. 저 어린 것이 무서운 기세로 사라지고 있다. 지나가는 차들 끌어들여 제 흔적 말끔하게 지우며 후텁지근한 거리를 바람이 이파리 물고 건너간다. 새끼 냥이라도 되는 것처럼 싸목싸목 궁뎅이를 쳐들고. 네. 예. 로드킬 당하는 게 시골은 더 많아요. 그렇죠. 출퇴근길에 이렇게 보면 너무 놀라고 좀 끔찍한데 더구나 이 한 마리 새끼 고양이면 더 우리가 이제 또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예, 이런 것도 쓰실 때 힘들죠. 그렇죠. 네. 계속 이게 그 장면을 네. 계속 떠올려야 되기 되니까.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이 시는 너머의 세계보다는 좀 편했어요. 왜냐하면 네. 시를 쓰면서 음. 이미 바람을 제가 떠올리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고양이의 죽음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순간 네. 이 죽음을 무엇과 연결시킬까? 네. 그런데 마침 그때 그 네. 장면 속에서 이제 음. 그 바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회오리 바람, 네. 작은 회오리 바람이 네. 불어서 그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낙엽을 쓸고 옆으로 건너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본 것이 시에는 처음에는 안 들어왔는데 네. 쓰다가 예. 그게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로드킬로 쓸 생각이 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령을 받아서 넘어간 거, 이 정령이 바람에 그 같이. 도움을 받아서 네. 넘어갔을 거고, 그래서 그 새끼 냥이가 지가 바라는 삶을 이어가진 못했지만 지금의 목적, 난 저기 엄마 따라서 건너갈 거야라는 거를 졌겠구나. 그리고 바람이라고 하는 게 충실히 그 역할을 해줬구나. 이런 어떤 상부상조와 교감을 네. 제가 떠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시는 비교적 쉽게 썼고, 마지막에 이제 그 싸먹싸먹이라는 네, 네. 고장말이 떠올리면서 네. 이 시는 쓰고 난 다음에 예. 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이게 장면 자체와 내가 쓰고자 하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처참하고 참혹한 죽음이었는데 그것을 시로 끄집어내서 쓰고 난 다음에는 네. 뭔가 스스로 하나의 네. 제의의 형태를 그러니까 내가 갖췄다. 네.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안도하면서 네. 작품을 마쳤던. 네. 오늘 제가 댓글 참여를 한 번도 소개를 안 한 것 같아요. 여기에 이재표 시인 새단장한 스튜디오에서 첫 방송이라는 말씀 해주셨고, 몽샘 책방이라고 아마 저희는 잘 모르지만 어떤 지역에서 책방 운영하시는 분인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좋은 자리 마련해 줘서 고맙다고 몽샘 책방님이 말씀 건네주셨어요. 고두미 유정한 시인이 정우영 시인님 반갑다고 인사 나눠주시고, 아까 이 시집에 대한 소개를 주간조선에서 해준 거 말했을 때 이재표 시인 댓글 달아주셨고요. 마이달님 지난번에도 함께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읽고 싶은 시를 메모한 게 있었으나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의 목소리로 시를 좀 듣고 싶어서 이따 시인님 시 낭독을 잠깐 멈추고 함께 하신 분들 시 낭독을 들은 다음에 시인님 시 낭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누구부터 읽을까요? 유정한 시인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유정한 시인 잡아주시고, 제목이 아까 산죽다비식. 예, 산죽다비식. 예, 58쪽입니다. 예, 58쪽에 있습니다. 네. 산죽다비식.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가시자 임실에서 딸려와 40해 함께 뒤척인 산죽도 잎을 떨구고 뿌리를 걷어들였다. 식물학자가 와서 청진기를 대더니 말했다. 자진하셨네요. 언제쯤이지요? 물을 필요도 없었다. 병실을 격해서도 교감했을 것이다. 세상에 내놓은 할아버지 마지막 숨은 산죽에게로 와서 최후의 입김이 되었을 테니, 며칠 지나지 않아 푸르던 피부에 이끼가 슬고 부스럼마저 가라앉았다. 산죽의 생애는 죽어서도 꼿꼿했으나 이제 보내드릴 때가 되었다. 공터에서 산죽이 활활 흐느끼는 동안 할아버지 가래에 굴리는 소리 돋아나와 토도독 탁탁 토도독 오래도록 그치지 않았다. 오랜 지기의 극락왕생을 비는 것일까? 고매한 선지식의 다비와도 같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눈매가 환히 쓰러진다. 네. 여기 뭐 이 시집에 여러 가지 죽음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 죽음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할아버지를 보내드리는 마음이 이렇게 간결하고 뭐 정갈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바로 박혜지 작가님께 넘겨서 13쪽 하굣길 읽으신 지금 우리가 다 죽음과 관련된 게 지금 연이어지고 있어요. 네, 부탁드릴게요. 13쪽입니다. 하굣길. 사위가 어둑어둑해질 무렵 용기 아버지가 거적대기에 뭔가를 둘둘 말아 바닥에 지고 귀신 나온다는 판소매 등까지 걸어왔다. 연소재지에서 만화책 뒤적거리다 해찰한 나는 희끗한 그가 너무도 반가웠으므로 발랄하게 물었다. 뒤아지 폴러 가시는교? 용기 아버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다. 저물었는디 얼렁 들어가라. 가뿐해 보이는 지게 멜빵을 거머쥔 채 휘청거렸다. 용기네 막둥이가 숨났다는 소문이 며칠 동네를 떠돌다 닭털처럼 가라앉았다. 그뿐이었다. 내가 용기 아버지 나이쯤이 되어서야 그 황망한 날의 소구름이 차올랐다. 네, 저는 이 시를 읽고 뭔가 이렇게 탁 목을 때를 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의도하지 않았으나 나도 모르게 네. 타인에게 상처를 준 일들이 나도 또 얼마나 많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정말 마음으로나마 사과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 한 짝이 사라졌어를 제가 읽으려고 뽑아놨던 시였어요. 네, 이재표 시인이 42쪽에 기억 한 짝이 사라졌어. 네, 네, 부탁드립니다. 읽겠습니다. 기억 한 짝이 사라졌어. 어제 시는 기억 한 짝이 사라졌어. 제 발바닥 각인된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싶은데 그는 어디쯤에서 오독하니 머물까. 한 기억 보래되고 눈을 감았지. 600년 된 결성향교 팽나무에게로 가서 여태도 싱싱한 뿌리 매만지다가 겉온사지 느티가 거느리는 천년의 고적을 휘돌아오는 바람의 발목을 감싸주기도 하고 90 가차운 엄니가 김매고와 누운 안방에 틀어진 발가락들 가만 쓰다듬더라. 얘는 그나마 꽁무니를 남겨서 더듬을 수라도 있지. 요즘 들어 부쩍 달아나는 기억들은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어. 그저 멍하니 자울자울 기다릴 뿐. 나는 누군가 무얼 하는가 헤매다가 슬슬 지웠어. 아니 지워졌다고 해야 하나. 생기롭던 것들이 어느 날 불쑥 거꾸러지더니 낡고 냄새나는 부스러기들만 어지러워. 점점 얇아지는 숨을 내보내며 몸뚱이도 날마다 졸아드는 것 같아. 나를 잊고 너를 잃고 여기저기를 놓치고 다만 거실에 앉아 빠져나가는 관계를 한없이 낯설어 한다고나 할까? 무섭지, 무서워. 종국에는 껍데기조차 사라지고 뿌연 안개로 흐려질 텐데 그럼에도 어느 한순간 감전이듯 귀 열지 않을까. 삶의 고갱에 걸린 저 수많은 뇌파들 중 제일 기쁜 말 들릴 때 여보 사랑해 아빠 나야 같은 이런 시의 이런 상황은 많이 상상해봤던 그런 거거든요. 과연 어떤 것이 보일까 아니면 어떤 말이 들릴까. 예, 그다음에 옛날에 그 박정만 시인의 종시를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마지막 사유가 뭘까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런 지점이 딱 제 생각과 맞아 떨어져서 오늘 아침에 이 시를 읽었는데 눈에 팍 들어왔습니다. 네. 네,
세 분의 신앙독을 듣는 사이에 시간이 이제 거의 1시간이 됐는데 네. 그래도 시인님의 신앙독도 듣겠습니다. 시인님이 골라주세요. 두 편이 나왔는데 한 편만 선정하신다면 뭐로 할까요? 제가 읽겠다고 한 것은 네, 젖혀두고요. 예. 연두라는 시를 읽겠습니다. 네, 연두. 연두. 너를 따라갈 수 없는 꽃잎들, 화르르 번져가는 어제에게 내가 대신 가 있겠다. 너는 제잘제잘 돌아와 오늘을 익혀라. 새침하고 다감하게. 내일을 묶은 통증들 기척으로도 실어가지 않으리. 슬픔이 밀어올린 새잎들로 부산스러운 아침. 순둥순둥 눈빛들 팔랑거린다. 잘 깨어났다 아이들아. 환희를 뿜으렴. 이 시는 뭐 얘기하지 않아도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4.16 시를 몇 편 썼거든요. 네. 저도. 근데 이제 그만 쓰려고 쓴 시예요. 물론 그 뒤에 또 한 편을 써서 뒷부분에 실려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이 그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죽음에 남겨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 아이들의 죽음을 좀 살려놓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시가 떠올라서 이제 그 연두빛 지금 이때잖아요. 그 연두빛에 아이들이 그대로 비춰져서 네. 작품을 쓰고 조금 길게 썼는데 좀 너절한 것 같아서 줄이고 막 이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하고 싶은 건 그거였거든요. 이 죽음으로 몰아넣지 말고 우리가 추모를 한다고 하는 게 계속해서 그 대상을 바꿔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그런데 추모를 하는 행위가 계속 죽음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그리고 그것이 안타까운 희생자인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추앙하는 존재로 바뀌어요. 희생자들이. 그래서 그것은 이 죽음에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이 죽음을 연두로 기억하겠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환희를 남겨주고 싶다. 이게 이제 이 작품 속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4.16뿐만 아니라 4.3, 4.19 이렇게 4월에 죽어간 수많은 그 학살과 그리고 참혹한 죽음들이 정말 이렇게 환희로 남았으면 그러니까 넘어가서도 우리가 죽음으로 저렇게 이제 깔아앉혀 놓으면 늘 그런 형상이잖아요. 저는 제가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하는 게 김주열의 형상이에요. 최루탄에 박혀가지고 죽은 네. 모습. 근데 그거를 계속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김주열이라는 죽음은 늘 그 상태로 머물러 있거든요. 네. 그 죽음도 사실은 어느 순간에 만일에 불교 신자라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네. 저렇게 놔두면 저 죽음이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저 죽음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여기가 더 이상 저런 땅이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저런 죽음과 저런 영령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저 형상을 계속 보여주면 그 형상이 자리 잡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연두빛이었으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네. 연두를 적었습니다. 4월 중순의 연두빛처럼. 네. 네.
제가 읽으려고 골라놨던 시를 이제 시간 때문에 포기하겠습니다. 저기 내 사람이 있다를 읽으려고 예, 골랐는데 예. 이것 또한 이태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것이어서 오늘 연두로 마무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시님 아까 초반에 말씀 나눈 것처럼 여기 한번 출연하고 보통 1년 만에 더 초대되는 일은 없어서 네. 다음에 또 언제 뵐지 모르거든요. 이 시집에 대해서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 뭐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거라든가 어떤 것을 좀 다른 분들이 잘 읽어내지 못하는 지점이 있다든가 있으면 말씀해 네. 주세요. 아까 이제 제가 귀선거 말씀드릴 때 네, 저는 귀신학이었거든요. 대화, 네. 살구나무댁은 행촌댁이고 예, 근데 죽어서도 이 사람하고 같이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부, 마지막에 안부는 있고 네. 참 안 됐어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귀성객이거든요. 네, 귀성객이 한자로 일부러 안 쓴 건데 귀신의 소리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게 그 네, 수많은 죽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그리고 뭐 창공기 세워두교에서도 제가 네. 아버지처럼 딸을 보고 있지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어쩔 때는 헛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헛것. 물론 저 파묘는 보지 않았지만 파묘의 일정 부분은 제 하얀 저고리하고 비슷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별 재미를 못 느낄 것 같아요. 파묘를 보면서. 근데 거기서 제가 저걸 왜 넣었지 한 게 험한 것이라는 형상이었어요. 그게 파묘의 영화에 보면은 그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파묘를 선전하면서 험한 것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일정 정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거기서 영화로 흡인하는 중요한 모티브였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게 만들었죠. 근데 결국엔 나왔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 영화는 정말 못된 지점을 건드렸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아무리 이데올로기적으로 일본이라고 하는 대상이 우리를 얼마만큼 핍박했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줬는지 이것을 형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밖을 벗어난 어떤 혼백들이나 정령들이 있다면 저는 저런 험한 것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리가 없다. 네, 또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존재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인간이 만든 시스템과 이 인간의 힘에 의해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인간들이 이런 시스템과 이런 윤리와 이런 삶의 조건을 형성하지 않았을 때는 인간이 사실은 인간을 먹기도 했지만 그거는 먹이로서 먹었지 그걸 해하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자연과 어울릴 때도 저것이 내 먹결이었지만 훼손하지는 않은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는 보니까 훼손하는 걸로 형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했는데 네. 어찌 됐든 우리와 함께하는 이 바깥의 것들이 우리를 지원하려고 하거나 도와주려고 하지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는 않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기성객에서도 사실은 등장해서 해하려고 하는 거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하고 뭔가 좀 이 사람이 좀 다시 죽기 전에 정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네. 어떤 다감함을 채웠으면 하는 게 이제 귀성객 속에 그것이야말로 진짜 귀성이 아닐까 네.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귀성객에 담았는데 우리 삶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나 이외의 것들이 나를 해하는 존재가 아니고 나와 함께 더불어 함께 우리와 함께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생활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시인의 말에서도 김정철 선생님을 정말 제가 만난 건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돌아가신 분이 저한테 너의 시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시집은
따뜻한 위로와 함께 그런 공동체를 희구하는 네. 어떤 제 목소리를 음. 담으려고 했다. 이런 것도 좀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오래 하는 힘이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작가님들을 청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작가님들마다 가지고 있는 작가 정신이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세계관이 있는데 제가 혼자만 집에서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얻지 못하는 것들이 네. 여기서 생생하게 저한테 딱 파고들 때 저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네, 네, 오늘 1시간 10분 정도 됐는데 혹시 지금은 이제 시집을 출간하셨기 때문에 다음 출간에 대한 것보다 이 시집으로 인해서 혹시 뭐 다른 계획이 잡혀 있는 것들도 앞으로 또 있나요? 이제 독자들 반응이 좀 네, 저한테 따뜻하기도 했고 네, 또 그 약간 제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점들을 좀 읽어주려고 하는 동료들도 있었고 그런 점에서 되게 네. 저는 이 시집이 의미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바랐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이걸 가지고 내가 좀 더 깊게 얘기를 할 수 네. 있는 어떤 계기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음,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요. 네, 어떤 잡지하고 그래서 네. 그 인터뷰 할 때는 제가 좀 조심스럽게 네, 좀 정리가 필요한데 네, 그렇게 정리해서 제가 쓰고자 하는 얘기를 좀 제대로 해야 될 텐데 네. 이런 생각을 네,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까 그 방송하기 전에 앉아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좀 시끄러운 그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준비를 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방송에서 이렇게 좀 정갈하게 김 선생님하고 얘기도 나누면서 그 인터뷰에서 해야 될 얘기들이 좀 정리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도 참 뜻깊은 자리를 저한테 주셨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시집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반가워해서 여기저기 전국적으로 많은 책방에서도 자리가 펼쳐지고 이제 그런 가운데도 저도 오프라인에서 책방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또 제목으로 볼 때도 이 시집은 책방으로 모셔야 되겠다.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하다가 네.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많이 펼쳐지는데 그래도 영상으로라도 한 편 남기는 게 필요하다. 네, 고마운 네. 말씀입니다. 예, 또 영상은 또 여기가 그래도 여러 가지가 안정적이어서 네, 오늘 저도 시간 가는 줄 몰랐고 그러나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청주에 또 오시면 언제라도 여기에 들려서 네. 함께 시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 우리한테는 문득문득 다가오지요. 어떤 때는 날짜가 또 어떤 때는 자연의 어떤 보여주는 풍광이나 목소리가 그런데 또 저한테는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겠지만 시 한 편이 굉장히 수많은 온도로 저한테 말을 걸어오고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시를 읽을 때와 또 다르게 시인의 목소리로 말씀을 나누다 보면 더 생생하게 많은 다양한 것이 확장되면서 펼쳐지는데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는 게 문장의 힘이라는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문장은 그럴싸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마음이 담기고 어떤 정신이 담기고 어떤 지향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문장을 완성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정우영 시인님을 청해서
순한 먼지들의 책방을 함께 나눴습니다. 못다한 게 참 많아요. 제가 읽고 싶은 시도 골라놓은 것도 다 못 읽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도 직접 시집 한 권 구입해서 함께 깊이 읽어보시는 그런 4월이 된다면 여러분 마음도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옛날에 수고하셨어요. 어렸을 때 다 어느 집에나 지나간 시간 동안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꽃 한 송이 피는 것도 햇볕과 바람이 거들고 기도처럼 맺히는 아침 이슬 덕인지 몰라요. 그늘진 마음에 순한 볕을 들이고 조금씩 슬픔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는 곳. 여기는 마음자리 챙기는 종이약국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책담 방송. 김은숙 시인의 다독다독.